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선사시대부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오늘은 문제를 조금 더 풀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네.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맨 처음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선사시대의 전개 1번.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빙하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직후에 옛 사람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1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나온 김에 우리 별로 이렇게 연도를 체크해 볼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네, 약 70만 년 전부터,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고요. 신석기는 BC 8000년경부터죠. 자, 그런데 BC 8000년경은 1만 년 전이나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신석기 시대, 아니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경부터 BC 1500년경 사이에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어딘가에 청동기가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BC 2000년이면 20세기, 그 다음에 BC 1500년이면 BC 15세기. 이렇게 되겠죠. BC 2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철기가 시작된 거는 언제부터? BC 500년경부터니까 5세기. 이때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자, BC 1세기경, 그러니까 100년경, 1세기경에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다 한번 떠올려 볼 시기는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쭉 떠올려 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로 다시 가볼까요? 문제가 뭐냐면 1만 년 전,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물러가면서 빙하가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만 년 전은 아까 어디? 언제?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빙하가 물러갔다라고 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시기, 기온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사실 옳지 않은 거? 네,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1번. 봉산, 지탑리 등 여러 유적에서 탄화된 곡물과 돌보습, 뿔괭이 등의 농기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초보적인 수준의 농경이 시작되었다. 자, 첫 번째가 탄화된 좁쌀 또는 곡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탄화된 곡물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곳이 어디예요? 봉산, 지탑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이런 데죠. 봉산, 지탑리, 평양, 남경 이런 데에 그래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1번 탄화된 좁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정착 생활을 하며 개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네, 정착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자, 아무래도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 농경이 시작되면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집의 형태는 막집에서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으며 그들이 남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 자, 집의 형태는 막집에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했는데, 자, 주거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주거는 구석기 시대의 집의 형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막집, 강가나 뭐 이런 데 막집, 그 다음에 바위 그늘, 동굴, 자, 이런 데 살았겠죠. 막집이나 바위 그늘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살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어디서 살았나요? 신석기 시대는 움집. 신석기 시대는 움집인데 움이 좀 깊죠. 그래서 특징은 반지하, 그 다음에 중앙에 화덕, 이런 게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양은 거의 타원형, 원형에 가깝다. 타원형. 자, 요게 이제 신석기 시대 움집,
청동기 시대의 집은 뭔가요? 움집. 그런데 이 움집은 지상가옥화 되었다. 지상가옥화 되었다는 건 지상가옥은 아직 아니고 지상가옥으로 많이 됐다, 올라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여기는 반지하죠 거의. 그런데 여기는 지상가옥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특징은 화덕이 한쪽으로 옮겨갔죠. 한쪽 벽면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거의 장방형, 사각형이죠.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요게 이제 똑같은 움집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강가나 해안에서 발견이 되지만 요 움집은 주로 구릉이나 야산. 구릉이나 야산.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철기는 그냥 지상가옥. 철기는 그냥 지상가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귀틀집. 귀틀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귀틀집 같은 경우는 초가집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반움집. 요 반움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한에서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식의 주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철자형 집터랑 여자형 집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동해에서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돌, 부뚜막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지상가옥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 강가나 바닷가는 신석기지만 여기서 모양은 청동기, 지상가옥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아닌 걸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4번 마저 볼까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고 조갑이나 뼈나 뿔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다. 가락바퀴는 뭔지 알죠, 여러분? 실 뽑는 도구. 그래서 원시 수공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조갑이나 뼈나 뿔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다. 이런 걸 칠해거리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요? 칠해거리? 칠해거리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하면 액세서리, 장신구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 2번 다음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번 사천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화폐가 출토되었다. 자, 사천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화폐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사천늑도 유적이 뭐냐면 이거는 청동기 말기에서부터 초기 철기까지, 철기 시대까지 나타나는 유적이 바로 요 사천늑도 유적이에요. 청동기 말기에서부터 초기 철기까지 나타나는 유적이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반량전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량전, 오수전, 그 다음에 뭐 왕망전, 명도전 이런 거 전부 다 어느 시대 화폐? 철기시대 중국의 화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기시대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맞는 설명이네요. 1번이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늑도 유적? 나 처음 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당황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그럼 이걸 이제부터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늑도 유적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시기를 한번 체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늑도 유적을 모를 때는 나머지 2번, 3번, 4번의 지문을 보고 여기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고 일단 첫 번째 푸는 방법은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를 파악을 해서 늑도 유적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이제 요 시기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여기서 늑도 유적을 이제 오늘부터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을 한번 볼게요. 2번. 자,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는 주춧돌을 이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자, 2번에 일단 부산 동삼동 폐총은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나타났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 주춧돌이 있으면 청동기예요. 주춧돌은 기둥을 받치는 돌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둥을 받치는 돌, 바닥에다 이제 놓는 그런 돌이 나타나는 지상가옥화된 그런 가옥은 청동기 시대죠. 자, 그러므로 2번 틀렸고 3번.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흥수아이라 한다. 자, 단양 수양계가 아니고 어디서 발견됐어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됐죠.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아이가 흥수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라고 하는 건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석기 제작소. 그러니까 석기를 비슷한 거를 여러 개 만들어내잖아요. 후기 신석기로 가면 그런 석기 제작소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조각품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원시 예술이 발견됐음을 알 수 있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공주 석장리와 단양 수양계의 이런 유적들, 유물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우리 흥수아이 정도는 뭐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4번에 울주 방구대에서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자, 울주 방구대는 사실적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그 다음에 국보로 지정된 그런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가 말하자면 암각화가 울주 방구대 암각화고 거기에서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각형. 네, 기하학적. 방패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방패라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적 표현이 아닌 거죠. 요거는 기하학적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하학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 유적지가 어디냐? 요거는 네,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방패 모양이라는 건 요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그 설명이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네.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넘겨볼까요? 자, 3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집자리는 원형이나 네모난 움집을 짓고 살았다. 자, 이 시기에 유적에는 탄화단 좁쌀이 발견되었으며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되었다. 설명은 너무 쉽네요. 딱 신석기, 그쵸? 신석기에 관한 설명이 다 들어있네. 강가나 바닷가, 원형이나 네모난 움집, 탄화된 좁쌀, 빗살무늬 토기 다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1번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당연히 구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자,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했다. 자, 사유재산과 계급, 잉여 생산물 이런 것 등이 나타난 시대는 청동기. 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계급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 자, 비파형 동검 다시 한번 봐주시고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전체에서 다 나오는 건 비파형 동검. 자, 그러면 청천강 이남에서만 발견되는 건 세형 동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자, 정답은 2번.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눈 감고도 풀겠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한반도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갑시다.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자, 여기서는 전기구석기라고 하는 게 힌트죠. 그런데 전기구석기에 순배찌르개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순배찌르개는 어느 시대의 유물이에요? 요거는 후기 구석기 시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후기 구석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했죠. 순배 찌르개. 1번이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이죠. 2번 나머지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면 타원형이죠. 그래서 원형이나 타원형의 움집. 그 다음에 3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조개류를 많이 특히 먹은 이유가 강가나 바닷가에 살잖아요. 조개류가 많아. 당연히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게 있죠. 조개 껍데기 가면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경우는
부산 동삼동 패총. 부산 동삼동 패총. 또는 인천 옹진의 소야도. 어딘지 알아요, 여기? 아무도 몰라? 인천 옹진 소야도. 어디예요? 한번 가보게. 몰라? 궁금한데? 아까 저 지하철 타려고 기다리는데 안양을 가신대요, 어떤 할머니가. 여기서 타도 되냐고. 여기서 타면 안 돼. 내가 타는 데서 타면 안 되는데 자꾸 안양 여기서 가냐고. 그래서 여기 인천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인천 들렸다 안양 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서 타시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쪽으로 가서 타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자꾸 한 3번 물어보시는 거야. 인천 들렸다 안양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알려드렸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 어르신이. 재밌으셨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셨어, 나한테. 인천 하니까 생각나네. 어디지 여기? 옹진 소야도. 궁금한데. 자, 조개 껍데기 가면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눈 뚫려 있고 하는 거 알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용동검, 붉은 간토기, 반달돌칼, 홈자귀 등이 있다. 자, 요거 조금 잠깐 봅시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데, 자, 청동기 시대 유물을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 유물로는 일단 청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석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기가 있고, 우리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청동기 시대 유물 중에서 청동기로는 일단 비파형 동검이 있겠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청동 거울,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 뭐 이런 거 있겠죠. 여기서 거친 무늬 거울만 씁시다. 거친 무늬 거울이 있다. 자, 요런 게 이제 청동기 시대 청동기. 그 다음에 간섭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섭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반달 돌칼. 자,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청동기 빼고 석기 농기구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가 반달 돌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홈자귀. 홈자귀는 그냥 돌자귀라고도 한다 그랬죠. 홈자귀 또는 돌자귀. 말 그대로 이렇게 홈이 있는 이런 석기를 말하는 거. 여기다 뭐 꽂아서 쓰거나 하는 홈이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바퀴날 도끼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석기. 그 다음에 또 지문으로 가끔 나오는 게 간돌검 또는 간석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어떻게 생겼었지? 이렇게 생겼나? 뭐 아무튼 이렇게 생긴 칼이 있었는데. 잘 그렸어. 마음에 들어. 딱 좋아. 이렇게 간석검. 딱 마음에 드네? 이렇게 생겼어요. 딱이야. 안 찾아봐도 돼. 요거야. 자, 그 다음에 토기. 토기는 민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는 생긴 모습 떠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붉은 간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그 다음에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해서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토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도구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3번에 4번, 아니 4번에 4번 지문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그리고 반달 돌칼, 홈자기 등이 있다. 다 청동기 시대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5번 봅시다.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진이 천하를 병합하고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을 때 이 나라는 부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자, 부가 죽자 그의 아들 준이 즉위하였다. 자, 거기 보시면은 부가 있고 준이 있죠. 여기서는 부왕, 그 다음에 준왕을 얘기하고요. 자, 고조선, 이거 다 고조선이죠, 당연히. 고조선 같은 경우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한 3명 이상의 조선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왕, 그리고 준왕, 그리고 더군다나 부왕은 준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이때 왕위 계승이 부자상속이라는 건 엄청나게 왕권이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지금 이때는 확립됐음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 준왕을 쫓아내고 이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위만, 그렇죠? 이제 요 뒤로 이제 위만 조선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유적, 요거를 찾으라는 거죠.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미송, 리식, 토기,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내면 이게 좀 말 같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을 찾으면 되는데 기역이 미송리식 토기. 기역이 여기 생긴 게 미송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고인돌이긴 고인돌인데 얘가 아니에요. 탁자식 고인돌이 아니고 탁자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겨야 되죠. 테이블처럼 생겨야 되는데 얘는 무슨 고인돌이냐면 바둑판식 고인돌. 그래서 얘는 바둑판식 고인돌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디귿은 가락바퀴는 신석기, 리을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여기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하고 리을하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고인돌이 다 똑같은 고인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고 그냥 땅에 거의 달라붙은 개석식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6번 갑시다. 밑줄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는 반달, 돌칼 등 다양한 석기가 사용되었고 민무늬 토기를 비롯한 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고인돌과 돌려무덤이 만들어졌다. 자,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고인돌, 돌려무덤. 자, 어느 시대의 유물 유적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어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리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의 주거를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자, 강가의 막집, 그 다음에 바위, 그늘, 동굴 이런. 자, 그래서 2번 구석기, 3번 용호동 유적에서 볼 때 자리가 확인되었다. 자, 불 땐 자리가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용호동 유적에서 불 땐 자리가 확인되었다. 여러분, 불을 떼기 시작한 시대는 언제예요? 구석기 시대지. 또 이거 고민했구나. 아, 뭐야, 또 불 뗐어 안 뗐어? 막 그러면서 고민한 거 아니야? 아, 나 또 얘네들이 불을 뗀 거야 안 뗀 거야 이러면서 또 고민했네. 그냥 불 뗀 건 아, 이거는 구석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호동 유적이라는 게 대전 용호동 유적인데 중기구석기 때쯤의 유적이거든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럼 외워야 되냐? 아니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보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자, 미송리식 토기는 당연히 청동기고요. 여러분 사진에 조금 전에 봤던 사진 중에 기역 사진이 미송리식 토기죠. 미송리식 토기는 좀 생긴 모습을 봐둬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요거를 설명을 말로 해보면 텍스트로. 요거 이제 사진으로 보는 거 말고 텍스트로 해보면 자, 일단 목이 있고 또는 굽이 있고 주둥이가 안으로 오므라들어요. 설명을 말로 하는 거랑 또 여러분이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만약에 텍스트로 본다고 치고 요거는 이제 사진이지만 주둥이가 있고 목이 있는데 이 주둥이는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죠. 그리고 항아리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선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되어 있는 게 미송리식 토기고 미송리식 토기는 미송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송리는 어디냐? 의주 미송리. 그러니까 의주면은 저기 신의주.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주 그 근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서 많이 나오는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 북부에서. 자, 그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또 청동기 시대의 토기 중에 미송리식 토기가 들어가죠. 자, 정답은 4번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봅시다. 여섯 문제 풀었는데 한숨 쉬면 어떻게 벌써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어떻게 벌써 한숨 쉬면 어떡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시작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50문제 풀어야 한 45문제 이상은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벌써 힘들어가지고.
자, 7번 고조선의 성립 사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풍백, 운사 등을 두어 바람, 비, 구름 등 농경과 관계되는 것을 주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 풍백, 운사를 보냈다. 이거는 비, 바람, 구름에 신을 내려보낸 거죠. 즉 농경사회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라고 하냐면 홍익인간.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여고동시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여고동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뜻이에요. 요임금이 나라를 세우니까 왜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 요순시대가 뭐냐면 정말 태평성대,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아주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요 임금이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고 그 임금이 자기 자식한테 나라를 물려준 게 아니고 또 훌륭한 인물한테 나라를 넘긴 거예요. 순 임금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태평성대한 그런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자, 이 여고동시라는 게 요 임금과 같은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별 뜻은 없어요.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여고동시로 기록되어 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여고동시가 아니고 삼국유사.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최초의 책이 뭐예요? 삼국유사.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단군 설화를 최초 기록. 이게 삼국유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단군 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자, 동국이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다. 틀렸다. 자, 단군 설화를 기록한 책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단군 설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 삼국유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왕운기죠. 자,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자, 그 다음에 응제시주.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요런 책이 있죠. 자, 요런 책에서 단군 설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연히 삼국유사가 최초 기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단군 설화를 기록한 책이다. 그럼 여기서 동국이상국집이 빠져야 되겠죠. 동국이상국집은 이규보가 무신집권기에 만든 책. 그렇죠? 이규보가 무신집권기에 만든 책이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죠, 지금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니, 왜? 웃겨? 아니, 무슨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은 또 이렇게 복도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밝아?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2월 1일 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밝아, 다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진짜 오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되게 밝아.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낮에 국어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셨구나. 그치? 국어 선생님 재밌으시지? 자, 8번.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기억.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자,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됐다는 건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멸망. 이건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멸망이니까 BC 108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위만조선 시작. BC 194년. 그 다음에 한은 고조선 영토 4개 후 9년을 설치했다. 자, 한 9년을 설치했으면 고조선 멸망 이후가 되겠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 9년을 설치했는데, 자, 그러면 요 한 9년은 누구냐면, 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낭랑, 진번, 임둔, 현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 세 개는 진번, 임둔, 현도는 나중에 축출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낭랑이 좀 분열이 돼요. 이게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낭랑 뭐 아래 지역을 설치했다, 또는 낭랑이 분열됐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또는 뭐 진번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낭랑에다가 요구이 다 없어지고 대방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낭랑과 대방이 있고, 자, 대방은
처음부터 있었던 항구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대방군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낭랑과 대방을 마지막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때. 하지만 이 중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항구년은 낭랑이고 대방은 중간에 생긴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혹시 또 이거를 또 지문으로 이상하게 바꿔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둘 때 정확하게 알아두자 이 말이에요. 낭랑은 처음부터 있었던 항구년이고 대방은 중간에 생긴 거다. 그리고 어쨌든 둘 다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때 사라지죠. 313년에 314년에 모두 다 없어져요. 미천왕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 갑시다. 예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했다. 예라고 하는 건 우리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소국이에요. 근데 얘가 한 나라에 투항을 하게 된 거예요. 고조선을 제끼고 한 나라에 투항을 했는데 그때 요 한 나라의 남녀라는 이제 군장이 그 투항을 하게 되자 요 자리에다가 창해군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군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해군을 설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년 후에 토착민의 반발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곧 없어지게 되긴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BC 128년. 그러니까 이 시기가 위만조선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만조선 안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 보시면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위 서파를 살해했다. 서파는 중국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서 파견된 사신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서파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관리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관리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서파를 죽였죠. 이게 서파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서파 살해 사건은 BC 111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면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멸망 항구년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정답은 2번.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요 창해군 설치하고 서파 살해 사건이 둘 다 언제 있었냐?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기를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이제 여기서 제가 연도를 썼지만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리을과 미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리을과 미음은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제 9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글이 가리키고 있는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국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다섯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하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자, 농사 잘 되고 사람들 착하고 안 쳐들어오고 괜찮다. 누구냐면 부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부여에 관한 설명이고 자, 부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하였고 네,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부여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그 초기 국가 중에 고구려에서도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1세기경에 부여와 고구려는 둘 다 왕호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맞아요. 그래서 후한말, 그러니까 중국으로 하면 후한말에 요동의 공손씨와 혼인동맹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여가 중국과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관구검이 고구려에서 쳐들어올 때 있었죠. 위나라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군량미를 내주기도 했어요. 위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외교 관계를 중국의 나라들과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러니까 맞고 1세기 초의 왕호 사용은 이거 중요한 지문인 거 알죠, 여러분?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이 지문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0월에는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자, 국동대혈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죠.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국내성 동쪽에 큰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럼 국내성은 어디야? 고구려 수도지 뭐. 그래서 이거 고구려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국동대열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 자, 그 다음에 3번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부여 같은 경우는 오부족 연맹체예요.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건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 자, 사출도가 있다는 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뜻이니까 왕권이 미약하구나. 왕이 다 통치하는 건 아니구나. 즉 왕이 모든 지역에 통치력이 미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왕권이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였으며 네, 순장은 높은 사람이 죽으면 주변에 조그맣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같이 산채로 묻어버리는 걸 순장. 한 명의 왕이 묻히면 약 100기 이상의 순장 무덤을 만들기도 해요. 100개 이상. 자, 그다음에 소를 죽여 굽으로 국가의 기륭을 점치기도 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장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를 죽여서 이걸 가지고 발을 잘라서 발굽으로 점을 치는 거거든요. 우제전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장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특징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자, 10월에 무천의 행사가 있다. 제천 행사는 10월 무천.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범을 섬긴다. 뭐 이런 뜻이겠죠. 호랑이를 신으로 여긴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자, 그래서 이 무천 또는 책화 또는 조계혼 이런 풍습이 있는 나라가 동해죠. 동해라고 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후읍군 삼노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자, 후읍군 삼노가 누군데요? 군장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군장 국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후읍군 삼노가 군장이다. 네, 동해에 관한 설명 맞네요. 1번 맞고요. 구군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천군이 있었다. 천군이 있고 천군이 소도를 관장하고 자, 이런 나라가 어디냐? 사만임을 알 수가 있죠. 2번은 사만에 관한 설명. 자, 3번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한 다음 뼈만 추려서 목곽에 안치한다. 옥저. 목곽에 안치한다. 옥조에 관한 설명.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다. 자, 요런 뭐라고 하지? 편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편두. 이거 글로만 읽으니까 되게 잔인하네요. 아이를 돌로 눌러. 이거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네. 텍스트로 읽으니까. 자,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변한. 네. 그러니까 사만 중에서도 변한에 관한 풍습이죠. 자, 그러면 1번 찾으면 되겠죠. 뭐 동해. 그래서 여러분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 풍습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와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부터 볼게요.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즉 흰옷 그 다음에 흰 배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자, 그래서 흰옷을 숭상한다라고 했으니까 부여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부여의 별종이라 하는데 부여는 아니겠죠. 그럼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거니까 말이나 풍속 더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은 다르다. 그럼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 혼인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자, 민며느리제가 있는 나라는 어디? 옥저겠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는 옥저. 일종의 매매운에 해당하는 민며느리제. 자, 다음 2번.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우리 금방 했으니까 사만. 자, 그리고 여기서 천군이 있고 소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군장, 신지견지 뭐 이렇게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여기가 재정 분리 사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천군이 있고 그 다음에 군장이 따로 있어. 이거는 재정 분리 사회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만에서는 재정 분리 사회.
자, 그 다음에 3번. 남의 물건 훔쳤을 때는 12배로 배상하게 한다. 자, 부여에는 사조목의 법이 있었어요. 부여에는 사조목의 법이 있었고 그 중에서 남의 물건 훔치면 12배로 배상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일책 12법.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요. 살인자는 사형, 가족은 노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에 간음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질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체를 남산 위에 버리는데 이 질투한 부인의 시체를 남산에 버리는데 이 시체를 친정에서 가져가려면 이제 뭐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도둑질하면 12배 배상한다. 이렇게 1책 12법부터 4가지의 법이 있었어요. 이런 걸 부여의 사조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여에 관한 설명은 3번이 되겠죠. 4번. 단궁, 그 다음에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행하였다. 자, 단궁, 과하마, 반어피, 동해. 동해의 특산물들이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10월에 농사를 마치고도 이렇게 한다. 자, 일단 제천 행사가 2번이네요. 그래서 제천 행사가 5월에 한 번 5월째.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10월째. 그래서 단오상달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요렇게 계절제, 수린날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5월째, 10월째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요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제천 행사를 2번 지낸다는 건 벼농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고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벼농사 잘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삼안이죠. 삼안. 삼안의 제천 행사는 2번.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방직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동해에 관한 설명이고, 자,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는 옥저.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사만. 자, 그리고 이렇게 천군 따로 제사장, 군장 따로, 제사장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재정 분리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만. 자, 그다음에 4번.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다. 자,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건 어디에 대한 설명? 부여. 아까 우리 사조목에서 살펴봤죠. 부여에 관한 설명. 자, 그래서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3번 찾으시면 됩니다. 12번에 3번, 13번.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은력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영고라 한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자, 여기서 은력 정월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고라고 한다. 그러면 은력 정월이라고 하는 건 은나라 달력 1월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12월이에요. 그래서 영고는 12월. 자, 그러면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 제천 행사는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천 행사가 있는 이유는 수렵사회. 수렵사회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 부여. 부여에 관한 설명, 기역. 그럼 부여를 찾아라.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 의식을 하고 소를 죽여서 굽으로 길흉에 처하기도 한다.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자, 일단 전쟁이 났을 때.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점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소를 죽여서 우제, 전복을 했었다. 그러면 기역은 부여.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 여기서 목곽이 중요하죠. 목곽에 안치한다. 자, 니은은 옥저. 옥저의 골장제. 골장제, 세골장, 가족 공동묘, 두벌묻기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골장제, 가족 공동묘. 그 다음 디귿. 왕이 나온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자,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도 5개의 부족 중에 왕이 나온 부족은 힘이 조금 더 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왕이 나온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서 조금 세긴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부여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기역과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일단 리을과 미음 마저 갑시다.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가지고 있었다.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등의 대가 그리고 사자, 조이, 선인의 관리.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미음 신성 지역에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뢰를 주관하였다. 자, 천군이 소도를 관리한다는 건 군장 따로, 제사장 따로, 재정, 분리사회, 사만.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부여에 관한 설명만 찾아라. 기역, 디귿.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넘겨볼까요? 14번. 자, 14번. 왕호를 사용하던 신라 시기의 사회로 옳은 거. 자, 사실로 옳은 거. 아무래도 이제 고대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죠. 고대로 좀 들어가 봅시다. 14번. 기역의 왕호를 사용하던 시기. 자, 신라가 왕으로는 거서관, 차차홍이란 이름을 쓴 이가 각각 하나요. 이사금이라 한 이가 16, 기역이라 한 이가 4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거서관, 두 번째는 차차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금, 네 번째는 이게 기역이죠.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이가 4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왕. 자, 거서관은 대군장, 그 다음에 차차웅은 제사장, 이사금은 연맹장, 마립간은 대군장, 그 다음에 왕은 왕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고유한 왕명들을 한번 쫙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왕 때 이런 걸 사용했는지 볼까요?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쓴 이가 1명, 박혁거세. 그 다음에 차차홍이라는 칭호를 쓴 이가 1명, 여기 남해왕, 남해 차차홍.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는 이를 쓴 이가 16이랬는데 누구부터? 유리. 그냥 왕이라고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는 왕. 이렇게 유리왕. 자,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사람이 내물왕. 17대 내물왕부터. 자, 그러면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내물왕, 실성왕, 자비왕, 그 다음에 눌지왕. 순서는 조금 달라졌는데 그 다음에 소지왕 이렇게. 내물, 실성, 눌지, 자비, 소지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대로 하면 지금 제가 순서를 바꿔 써버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런 왕들. 근데 넷이라고 한 이유는 뭐 내물 빼고 이렇게 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5명이에요. 사실은 이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는 왕이 실성왕 우리가 별로 못 들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시기를 골라라. 자, 그러면 일단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건 어느 왕 때? 지증왕.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내물에서부터 지증까지를 찾으면 되니까 내물왕이 4세기고 그 다음에 지증왕이 6세기 초니까 그냥 우리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찾으면 돼요. 대체적으로 5세기를 찾으란 얘기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자, 봅시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자, 율령반포가 어느 왕인가요? 율령반포 법흥왕. 6세기 법흥왕. 율령반포 법흥왕. 자, 그 다음에 대가야를 병합했다. 대가야 복속 멸망. 6세기 진흥왕. 그 다음에 3번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5세기 눌지왕. 눌지왕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신라 최초의 연호 사용이에요. 네, 6세기 법흥왕.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5세기는 뭐 당연히 3번이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돼요. 15번 갈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연호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봅시다. 금광국주 김구애가 나라 창고에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금광국주 김구애면 금관가야의 왕이 투항을 해서 신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라 왕은 어느 왕이에요? 금관가야 정복이에요. 말하자면.
금강가야 복속. 자, 이거는 언제? 법흥왕이에요. 그래서 금강가야 복속 법흥왕. 6세기 한 전반기쯤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법흥왕을 찾아라. 그럼 법흥왕의 연호를 찾아라. 우리 금방 얘기했죠. 법흥왕의 연호는 건원연호. 그리고 이 건원연호가 신라에서는 최초로 사용된 연호입니다. 자, 그러면 법흥왕의 건원연호를 찾으면 되니까 뭐 답은 금방 나오는데, 자, 그럼 나머지 연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태화, 진덕여왕의 연호예요. 진덕여왕. 태화는 진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나당 동맹이 체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평송을 또 이렇게 당나라 황제한테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인평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뭐 황룡사 탑을 비롯한 건축물, 3대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담과 염종의 난, 비담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왕이라고 무시해가지고 이 비담의 난 일으킨 이유가 여왕이 정치를 못해서. 간단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건복 진평왕. 진평왕 때는 걸사표를 보냈어요. 원광법사가 걸사표를 써서 수나라에 군대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고구려가 괴롭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평왕은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이런 왕의 연호 중에 옳은 것은 4번이겠죠. 뭐 당연히 4번. 자, 그래서 우리가 15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